예, 4교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7회 토목시공기술사 강평 4교시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4교시에 오면은 시험 칠 때 진도 빠지죠. 힘도 들고, 그래서 당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치러 갈 때는 간식, 간단한 사탕, 초콜릿,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3교시, 3, 4교시 때는 좀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 힘도 빠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겨가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교시 되면은 이제 힘도 빠지기 때문에 문제도 또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의외로 까다로운 문제들 요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예, 강평. 예. 1번 문제가 우리가 강구조 한계상태 설계법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토목시공기술사는 이제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제 구조적인 거잖아요. 한계상태 설계법.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한계상태가 하중저항계수 설계법이죠. 네. 그래서 교량 형식별 가설 검토에 대해 설명하시오. 예. 강구조면은 교량 형식. 강교량을 알아야 돼요. 예. 강교량을 알고 강교량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적어주면 돼요. 시공하는 사항을 적어주면 돼요. 우리가 시공할 때 중요한 사항들, 뭐 용접, 볼트 이염, 벤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연결, 예, 가조리, 뭐 삽도링, 뭐 이런 것들을 뭐 그 나름대로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강교량이 뭐 있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교장, 가설이잖아요. 가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공하는 그 과정을 다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시공 계획서를 수립할 때 뭡니까? 그 시공 계획으로 해서 이 교량을 가설할 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공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래서 그 가능한 방법으로 계획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 개념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교량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 방법을 설명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교량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트 거드교, 플레이트 각각의 조립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각이 있으면은 여기에 플레이트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싱을 설치를 하고 강판을 설치를 하는 게 플레이트 거드교죠. 요래 되겠습니다. 박스 거드교, 우리가 박스를 설치를 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박스를 설치해서 스트링 크로스빔 놓고, 예, 그래서 스트트 볼트 있고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거죠. 이거는 플레이트 거드교는 위에 철판을 까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고, 연속교는 우리가 연속으로 되어 있는 교죠. 단순교가 아니고. 그래서 교각이 여러 개가 있다. 박스교든 뭐든지 연속으로 교량을 시공한다. 그럼 이 연속교는 부발력이죠. 여기가 누르면 여기가 올라온다. 이는 부발력에 대한 개념이 연속교예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게 연속교다. 곡선교, 우리가 램프를 할 때 이렇게 램프가 있으면은 그래서 얘가 무거우면 부발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얘가 넘어간다. 이렇게 곡선교, 이것도 부발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교, 예, 도로를 이제 우리가 횡단하는데 밑에 하부도로예요. 하부도로. 그래서 위에 여기에 교량 선형이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얘는 하부도로, 얘는 교량 선형. 그래서 이 사교, 그 스퀘어를 먹는다. 이 각도, 그걸 주위에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처진 변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러스교, 예, 한강대교에 보면은 트러스로 해가지고 요 교량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기차가 이 안으로 지나다닌다. 예, 트러스교. 강상로 아치교, 강상로, 아치교, 예, 강하루 아치고, 강상로, 예, 강상로. 우리가 교량 있으면 강상로, 예, 아치교, 예, 차량이 이렇게 다니죠. 강하류 아치교, 슬라브가 있으면은
그래서 예. 차량이 이 위로 다닌다. 이게 하류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도로가 되겠죠. 예, 밑으로 하천이나 강, 하류, 아치교, 라멘교 우리가 라멘식으로 기초를 시공하는 거죠. 라멘교. 예, 강바닥 판교, 바닥이 아까 판연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판연교하고 판연교는 밑에 이렇게 아이빔을 놓고 여기에 콘크리트를 치는 거고, 판연교는 얘 대신 철판을 대는 거죠. 예. 그리고 강제교각, SRC 교각, 예, 이런 것들 강제교각으로 이용한다. 지진력을 확보하는 거죠. 강제교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의 종류만 알아도 거기에 대해서 몇 줄만 적어주면은 시공 방법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걸 적어주면은 그게 특징이고 가설 검토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크레인으로 하는 거죠. 크레인, 용접, 볼트 조립 이렇게 세 개로 우리가 시공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특정 시공 관리 방안. 예. 아스팔트 우리가 콘크리트죠. 가유성 포장, LCP, CCB 포장, 강성 포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하중 지지 방식은 우리가 포장청 일체 지지, 슬라브 자체 지지 이렇게. 그래서 가유성 포장은 교통 하중이 있으면은 이렇게 직접 응력이 분포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아스팔트니까 치마가 일어나면 얘도 그대로 응력이 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슬래브는 치마는 잘 안 일어나요. 이 슬래브가 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응력 분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미비하게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구성은 5에서 10년, 얘는 20에서 40년. 기반 적응성은 LCP는 좋다. 이렇게 치마되면은 얘 그대로 포장층이 되는데 얘는 나쁨. 지반에 대해서 지반은 치마가 됐는데 상부 슬래브는 치마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 평탄성은 좋은 거죠. 평탄성은. 그 대신에 평탄성은 좋은데 지반 적응성에 대해서는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공성, 시공이 복잡. 콘크리트 품질 관리에는 복잡하죠. 아스팔트를 포절, 콘크리트를 타설. 예. 소음 진동이 적음, 얘는 컴. 유지관리 비용 많음, 적음. 강성이 적으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죠. 예, 포트홀이라든지 얘는 CCP는 균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관리, 준비작업, 생산 및 운반, 포설, 다짐. 그래서 생운포다 이렇게 한다. 예, 청량하고 우리가 공장에서 공장 검수 생산하고 그다음 포설, 피니시 포설, 온도 측정, 기상 조건 확인, 그다음 다짐. 롤러로 다짐을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교통 개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멘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 관리, 준비 단계 철근 설치, 콘크리트 포설 양생.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생운포다, 생운포다, 마무리.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복잡해요. 우리가 철근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철근을 설치도 공사를 할 때 철근도 설치를 해가면서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시공 계획의 수립, 유도선 설치, 분리막, 어셈블리 설치, 철근 설치, 콘크리트 생산, 포설, 표면 마무리, 그 다음에 양생제 살포, 줄눈 커팅, 24시간 이내에 커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통 개방.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 시설물의 안전 유지 관리 등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 이건 순수 안전 진단에 관련된 문제죠. 안전 진단. 예. 안전 기술사 문제라고도 봐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기 점검, 정밀 안전 진단, 점검 대상, 점검 주기, 기본 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순수 기본적으로 안전 기술사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검 대상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시특법에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눕니다. 1종 시설물, 예, 개락적인 거 보면요, 고속철도 또는 연장 500m 이상의 도로, 철도 교랑,
고속철도는 다 들어가요. 터널도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왜? 이렇게 되겠습니다. 터널. 기타 이외에도 있어요. 예,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은 연장 1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국도, 도로 터널, 철도 터널, 이런 것들은 2종 시설물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종 시설물, 예,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토목 분야 준공후 10년이 경관된 구조물인데, 교량 연장 20m 이상에서 100m 미만, 그 다음에 건축 15년 경관된 구조물, 공동주택 5에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점검 대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점검 주기는 연 단위로 보면요, 복잡한데, 예,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요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등급에 따라서 점검 주기가 다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A, B, C, D, E, 그 매우 나쁜 거고 보통이고, 얘는 양호와 등급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A, B, C 등급으로 보통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기점검 6월 2년,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5년, 성능평가 5년,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검 주기를 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요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과업 내용, 예. 우리가 기본과업 내용은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할 때, 안전진단을 할 때 뭐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요렇게 과업 내용 보면 정밀 안전진단 개요, 자료 수집 및 분석, 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어디에 어떤 교량이 있는지, 경북에 있는지, 경남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어떤 교량인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죠. 안전진단 기간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조사 시험, 현장 가서 조사를 하고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슬라버가 있으면은 교량 사다리 차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교량 슬라버가 있으면은 가서 수미터엠으로 강도 시험, 균열이 갔는지 안 갔는지 이렇게 굴절 차로에서 실험을 실시를 합니다. 예. 이런 것들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시험을 다 했으면 콘크리트 시험, 기초 지반 시험, 지반에 대한 부분 조사 시험을 다 합니다. 시설물의 상태 평가, 내구성 평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내화력 평가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합니다. A, B, C, D, E까지 5등급. 그 다음 보수 보강 방법, 그 다음 종합 결론, 건의사항, 불호. 요런 것들에 대한 게 우리가 기본 과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번 콘크리트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하고자 현장 양생 공시체 제작 목적과, 공시체 제작 목적과 시험 방법. 공시체가 나오니까 우리가 1교시, 우리가 2교시에서 그게 나왔죠. 예.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의 거푸집 탈영 시기. 공시체를 해서 강도를 측정해야지 우리가 14메가, 벽체는 5메가파스칼, 우리가 슬래브는 14메가파스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푸집을 해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활용하기 위해서 공시체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기 28일까지 우리가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8일 이전에 이 강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후속 공사에 대해서 콘크리트 탓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강도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에 대체 목적, 사전 구조물의 강도 확인, 조기 강도의 평가, 거푸집 제거 시기의 결정, 비해서 긴장 시기의 결정, 기타 구조물의 품질 관리. 시험 방법은 공시체 제작, 공시체는 120루베메다 9개씩 제작을 합니다. 7일 강도 3개를 깨고 28일 강도 6개를 깨서 시험을 합니다. 1회 압축 강도 시험은 공시체 3개의 평균이 1회 시험 평균치가 설계 기준 강도의 90% 이상이 돼야지 합격이 돼요. 3회 시험 평균치가 설계 기준 강도의 10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10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오케이 되면 돼요. 근데 오케이 되면 되는데 안 나와요. 이게 강도가 안 나와요. 설계 강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도가 안 나오면은 일단 강도 시험을 했어요.
나오면은 오케이 되면 끝나는 거죠. 그냥 기록하고. 안 나오면은 현장 가서 슈미템으로 구조물 시험을 합니다. 공기체 시험을 하고 구조물에 대한 비파기 시험을 해요. 그런데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코어 채취를 해요. 거기에 옹벽에 대해서 코어를 뚫어야 돼요. 우리가 조각에 대해서 코어를 뚫어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이걸 압축 강도 실험을 실내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이거를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밑에 이런 것들은 표면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어 뚫어서 한다. 그래서 예, 했는데 그게 85 평균에 대해서 미달이에요. 그러면 재하 실험을 해야 돼요. 교량에 실제 어디엔가 하중의 재하에서 실제 내하리 검토를 역으로 합니다. 안전진단을 하는 거죠. 이건 안전진단. 그래도 이제 해도 안 나온다. 그래서 이때는 이 안전진단 하면은 구조기술사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재시공, 부수고 다시 하든지 아니면은 보강해서 더 구조물을 확대해서 보강을 하든지 둘 중에 선택해서 한다. 이렇게 보강하면 나오죠. 구조물을 확 크게 하면은, 예. 두께가 50cm인데 1m로 하면 나올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설명한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인 경우 책임 구조 기술자의 재하 시험 및 안전성 검토를 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콘크리트는 최대로 강도가 나올 수 있는 게 1에서 3년이 걸려야지 최대 강도가 나옵니다. 최대 강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상 케이선 기초의 종류, 현장 타설, 오픈 케이선 기초의 시공 순서, 오픈 케이선. 그래서 해상 케이선 기초의 종류하고 오픈 케이선. 해상 기초의 종류는 오픈 케이선, 누메틱 케이선, 박스 케이선이 있습니다. 오픈 케이선 그냥 원통형으로 해서 우리가 시공을 한다. 기초의 종류. 그래서 이제 속 체험하고 위에 교각을 시공을 한다. 이렇게요. 되는 거고. 누메틱 케이선은 영종대교에 했죠. 우리나라에. 예, 이렇게 해서 불착을 할 때 여기에 1.8m잖아요. 여기에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은 여기에 우리가 물이 안으로 안 들어온다. 그래서 누메틱 케이션, 공기 케이션, 잠합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스 케이션은 박스는 우리가 현장에 집안을 정리하고 골재를 포설하고 그 다음에 박스를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하는 케이션이 박스 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지력이 적을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량 기초에는 잘 사용을 안 하죠. 보통 오픈 케이션이나 누메틱 케이션에서 나중에 여기에 콘크리트 치고 얘도 이 안에 콘크리트 치고 속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상부에는 교각을 시공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장 타설 오픈 케이션 기초의 시공 순서 준비공, 슈 설치 이 끝부분에 요 설치하는 게 요게 슈입니다. 슈 커버를 설치합니다. 부채를 축조, 부착 및 치마 부착을 하면서 내려가면은 이 위에 콘크리트를 계속 타설해서 올라가면서 합니다. 마지막에는 교량 기초, 그 다음 지지력 확인, 저방 콘크리트, 밑에 속 채움, 저방 콘크리트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속 채움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 상치 콘크리트, 요 상치 콘크리트, 그 위에 교량 교각을 설치를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픈 케이선의 형태, 원형, 직사각형, 타원형, 직사각형, 한 개, 두 개, 세 개, 요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목 BIM을 설명하고 관료시설의 토목 BIM 모델에 제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로, 관망도, 우리가 관로시설이니까 상수도 또는 우리가 뭡니까? 상수도하고 하수관로가 있죠. 관로시설은. 이런 것에 대한 BIM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관망도가 되겠습니다. 관망도. 그래서 BIM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로시설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매놀도 그리고 관망도도 그려주고 또는 우리가 시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시공하고 대매우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써준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BIM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BIM이란 평면도, 여기서 BIM이죠. 3D 입체, CAD, 공정, 공정, WBS, 내역 수량, CBS, 단가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친환경, 조달, 6D BM, 7D, 7D BIM, 유지관리, 8D는 안전보건, 건강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BIM이다. 그래서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 계획 단계에서 미리 여기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준다. 이게 BIM의 개념이죠. 예, 건강에 대한 개념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BIM의 기본 개념을 보면요. BIM 통합시스템 개념 및 활용. 그래서 설계 관리, 공정, 일정 진도 관리, 원가 관리, 유지 관리, 이력, 유지 관리도 해주는 거죠. 품질 관리, 안전 관리, 가상 현상의 아바타 점검, 그 다음 설계, 공정관 간섭, 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3차원 가상 현상의 구축,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전, 보건, 건강, 뭐 친환경,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BIM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시험 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험 친 거는 일단은 뒤로 하고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그건 합격 날 때까지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뭐 붙으면 좋고 안 붙으면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또 공부를 한다. 합격할 때까지. 예, 그러면은 꾸준히 공부하시면은 반드시 우리가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